네, 2020년 6월 말 방송을 끝으로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2년여간 정치권 떠나 계셨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임기 마치고 최강 시사 정치의 품격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함께합니다. 예. 국정원장님, 전 국정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 예. 정치인 박지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 실장님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박 실장님, 예,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I am back.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한테만 이제 고정 출연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좀 상종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예. 역시 돌아와서 한마디 예. 하니까는 시끄럽잖아요. 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것은 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 그리고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 하는 의도로 얘기를 했지. 제가 일부 언론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논란이 된 거는 이제 CBS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정치인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된 논란을 만드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질문을 하니까 예. 무엇을 못했느냐. 국정원이 완전히 개혁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지금은 박지원이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갔어요. 완전히 개혁됐는데 무엇을 못했느냐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엑스파일을 전부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요구를 하면은 원장의 재가를 받고 메인 서버를 열어서 추출된 문건도 원장이 맨 먼저 보게 해라.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남아가지고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도 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라고 했던 거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죠. 예. 근데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의 조난 자료가 여전히 국정원 어디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존경하는 국정원, 예.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저에게 제발 원장 때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지금 검찰 출신이 가 있고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로 돼 있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 인사비서관도 인사기획관도 다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다는 그 조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라면. 보지 않을 겁니다. 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저도 믿는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무엇보다도 법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보지 않을 겁니다. 보지 않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않아야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 요소요소에 검찰 출신이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잘한 점도 많지만은 예. 잘못한 점은 소위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이건 보수 언론에서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은 과거부터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이 합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도 기조실장만은 청와대 몫으로 내려보냅니다. 아울러서 그 감찰실장도 검사 출신이 했고 예. 저도 그 검사 출신 검사가 했습니다. 예. 현직 검사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검찰공화국이라는 그러한 것을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심지어 보수 언론부터도 지적을 하지만은 저는 최근에 기조실장으로 오신 분이 검찰에서도 존경받고 예. 또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예. 각계 각 모든 인사에 모두가 검찰 출신인 것을 지적하는 거죠. 정치인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임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평가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뭐 점심시간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예.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을 한다든지 좀 산뜻한 면도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아요. 예. 그리고 했지만은 저는 인사 이건 좀 잘못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전체가 검찰 출신으로 많이 메꾸어지는 것. 특히 핵심 포스트에. 그리고 우리가 남북 분단, 동서 갈등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였는데 예.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균형 인사를 통해서 고쳐나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안배나 특히 여성 성별 안배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데 다행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지적하니까 또 여성으로 하더라고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순발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하죠.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광주 전남 이쪽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기자가 와서 한번 지적하든지 외신이 지적해야 된다. 네. 예. 우리 기자들이 한번 지적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지역을 또 고립시키고 또 저항하고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예. 것을 바랍니다. 예. 인사 문제는 검찰 편중 인사 그다음에 동서 갈등 이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인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남북 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구도가 강대강 구도로 지금 서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2년 전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최초로 성사시킨 그런 일후 저는 22년간 남북 문제를 주로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만약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면은 국정원에서 가지고 온 실력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어떻게 됐든 이선권 통전부장 최선희 외상 바뀌는 등 북한이 강대강으로 가는데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은 서로 강대강으로 가서 부딪히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예. 규탄한다. 그렇지만은 외교적 방법을 택하자.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물론 미사일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방사포 그렇죠. 발사했잖아요. 예. 또 핵실험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안보를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은 외교적
대화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IPEF 가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나토 총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갈 것 같단 말이죠.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점점 나토가 러시아는 이미 이제 적이 됐고 중국은 점차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한국, 호주 여기가 이제 그 대륙도 아닌데 쿼드. 예. 예. 아니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나토 같은 경우에 예. 그 우리랑 북대서양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 완전히 발을 담글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예.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도랑이든 소입니다.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도랑이든 일본 풀도 소다. 아. 러시아 풀도 먹으려야 됩니다. 즉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서 도랑이든 소는 한쪽 풀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영양실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외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미 동맹 반드시 제1순위로 해야 됩니다. 또 나토 역시 그러한 이 안보상에 필요한 나라이지만은 예. 지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곧 종식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삼성, 현대, 대우 새 조선회사가 막대한 돈이 러시아에 묶여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LG전자가 SK가 다 우리는 그러한 경제적 수출입을 해야 될 나라예요. 그쪽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같은 거 반재료 많죠. 우리가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또 중국도 예. 제2요소수 사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중국으로 41%가 수출되고 미국으로는 8%가 수출됩니다. 우리 경제 수출입의 25%가 중국하고 되고 예. 일본하고는 죄송합니다. 미국하고는 11%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 자동차 공장이 우리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는 많고 물론 중국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많은 공급망의 원자재 이러한 것들을 중국에서 공급받아요. 제가 볼 때는 로우텍이 하이텍을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물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정진석 부의장이 옳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진석 부의장의 지적이 옳았다. 옳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지 않는 게 좋다. 전쟁 중에 가셔가지고 이득이 무언가. 물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나토 정상들과 안보 문제나 공급망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얻고 저걸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에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교부 장관 같은 분을 파견해서 외상회의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초청이 왔는데 한국, 일본, 호주는 좀 와달라. 아니 그것은 뭐 나토에서 초청하는 근데 것은 꼭 국가 원수가 와달라, 대통령이 와달라 그런 거. 정상회의니까 그렇게 초청하셨겠죠. 그리고 거기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미중 갈등이 있는 이때 과연 어느 한쪽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이득 뭐가 있느냐. 나는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저하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1억 달러 정도는 제공하자 예. 해서 거의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에 있는 5천만 불을 우크라이나로 돌려주자라고 예. 했는데 예.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자꾸 무기를 살상 무기를 제공해달라 그렇죠. 하는 건데 예.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한 2억 달러 일본이 2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억 달러 정도 지원하고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나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에서 잘 생각은 했겠지만은 어딘가 저는 좀 충분하게 지원을 지원해야죠. 예. 하되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또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러시아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겠죠. 우리는 예. 거기에다 팔아야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에 우리도 진출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줄타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인도, 중국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특히 인도를 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인도는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예. 이 쿼드에 그렇게 동맹을 미국과 하면서도 장사는 그렇죠. 러시아하고 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하고도 하면서 국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고래 싸움에 새고 등 터지면 안 됩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이어서 민주당이 참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패했죠. 예. 그 참패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다 알고 이미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2년간 정치를 떠나서 국정원장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국내 정치가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경제 전쟁이고 물가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야는 민들레 전쟁, 수박 전쟁 하고 있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예. 다 알잖아요. 예. 그 원인도 이미究명됐어요. 본인이 부정을 하건 시인을 하건 어떻게 됐든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여기서 본인이라는 거는 이재명. 이재명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란이 와요. 예. 저 이재명 의원도 보십시오. 예. 아니 세상에 나는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모 언론조사기관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그랬죠. 예. 어떻게 됐든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에 서 있잖아요. 이거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싸울 만큼 싸웠다. 또 패배의 원인도 알았다. 다행한 것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박 말하는 사람은 혼낸다. 이런 리더십으로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지금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문제를 얘기해야지. 보십시오. OECD 38개 국가 중
2% 물가가 올랐습니다. 예. 미국도 41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8.6%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민생 물가는 거의 7%대에 도달했어요. 그럴 겁니다. 아니 예. 매일 휘발유 값이 지금 한 2,100원. 2,068원. 예. 매일 오늘 또 기록 갱신할 거예요. 이래서 국민들이 다 죽고 화물연대 파업하고 이러고 있는데 민들레 전쟁, 수박 전쟁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이제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과거는 과거다. 우리가 잘못했던 건 충분히 반성했고 얻어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예. 이제 미래로 가야죠. 그거는 민생이 돼야 된다. 예. 지금 현재 당면한 뭐 인플레이션 대처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방향성과 가치를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선순위, 우상호 비대위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뭐 전당대회 룰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뭐 통합이야 어떤 다 지향하는 가치인 것 같고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빠지면 안 돼요. 디테일로 빠지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전당대 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이가 당대표 경선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참. 예. 투표일 3일 전에 룰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승복을 했어요. 왜? 당을 살려야죠. 선당 후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전당대회 날짜도 안 잡히고 누가 대표로 나오는 게 이런 것도 결정 안 됐는데 룰 가지고 싸우면 민주당 절대 망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국민들이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제 일성이 수박 얘기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잘 시원하게 해버려요. 그럼 뭐 마찬가지로 예. 국민의힘도 예. 장제원 난 민들레 가지 않겠다. 예. 권성동 야당 대표 원내대표 개파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 정리 단계에 가 있는데 저마저 나와서 룰을 이렇게 해라 뭘 이렇게 해라 하면은 분쟁이 되니까 과거는 과거고 패배한 것 인정하고 이제 미래로 간다. 그런데 그 질문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대표로 나와야 되느냐. 근데 이광재 의원은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다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좀 기름 빼고 따기 빼면은 설렁탕이 못 남아요. 국물 남죠.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광재 의원도 예. 선당우사의 입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강원지사에 가서 예. 참 패배를 하고 의원직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니까 예. 이 세 분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지만은 정치는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국정원 엑스파일 얘기했다고 해서 비난이 있습니까? 예. 뭐 심지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엑스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감옥에서 만나자 예. 얘기를 해라 이런 극단적 하지만은 제 충정은 이러한 것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국민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자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네. 된다. 그 다음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니 하더라도 예.
전국적으로는 비판은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따르고 박지원 비판 얼마나 혹독하게 해요. 자,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당에서 공천 안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낙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또 다른 불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나오고 싶은 사람 한번 다 나와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지도가 낮으면 하나하나 물러가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윤석열 에스파일이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 뉘앙스를 언론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뭐 박지원이가 청와대가 세게 나오고 예. 뭐 비난이 있으니까 물러섰다 그렇게 하겠죠. 물러섰다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정치인은 해석할까요? 예. 바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염려하고 있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를 취해.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 예. 저는 중의적으로 자꾸 해석이 돼서 자꾸 몰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실은 그렇게 당권 경쟁도 하고 한동안 뭐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문모닝 얼마나 세게 했어요. 그랬죠. 네. 몸모닝 하셨었는데 그렇지만은 국정원장이 되시고 아니 그렇지만은 네. 대통령 치열한 선거 과정을 겪었지만은 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네. 비판할 것은 비판했어요.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양산에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폭넓은 인사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국정원장이 임명되니까 네. 발표되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하고 놀랬고 예, 예. 다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 입을 봉해버리려고 2년간 국정원장에 보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아,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2년간 국정원장 하면서 선글라스는 한 번도 못 써보고 마스크만 썼어요. 입을 못 벌렸죠. 그런데 예. 제가 나오니까 예. 마스크 벗잖아요. 그렇죠. 입을 벌려야죠. 예, 마침 또 코로나도 끝나고. 예. 그래서 코로나도 지금 심각합니다. 변이가요. 예. 많이 발생되고 그렇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예.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다 이거죠. 지금 양산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양산에서 네. 굉장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예, 네.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여기까지. 꽹가리 부대 때문에 네. 시끄러워서 저건 막아줘야 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